계속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표가 무엇인지 상표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 상표를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이야기했던 상표의 어떤 동일성과 유사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학습 목표는 이번 챕터를 마치게 되면 상품이 무엇인지 개요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 상표의 등록 요건을 파악하고, 그 상표 및 상품의 동일, 유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표란 것은 no trade, no trademark죠. 그러니까 상거래가 활동이 없으면 상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거래 활동이 있을 때 뭘 대표하는 그 상품의 표시제도죠. 기업의 표시제도라든지 그 같은 부분들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제도란 것은 경제생활의 필요에 의해 역사적으로 발전한 유산이고, 또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협의의 어떤 상표 혹은 또 서비스표, 그 다음에 단체 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업무 표장을 포함하는 어떤 그 강의 상표 등록 상표뿐 아니라 일정 경우 미등록 상표도 또 주지 점유학 보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 협의였던 우리가 코카콜라 그 마크 있죠. 그런 표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포함해서 삼성이라는 어떤 그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라는 글자 그런 것처럼 또 서비스도 포함하는, 이걸 달고 있으면 뭔가 AS가 좋을 것 같다 하는 그 다 포함, 강의에 어떤 표현까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상표로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 문자, LG 같은 마크죠. 그 다음에 삼성 이렇게 마크, 이게 브랜드 표시죠. 이런 것도 도형 상표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켄터키 치킨이죠. 입체적 형상 또한 상품이고, 코카콜라의 그죠? 코카콜라의 전체 모습, 이 또한 상표죠. 홀로그램도 포함이 됩니다. 움직이는 영화사, 팍스사, 입체적 팍스사의 이것도 움직이는 동작 상표 또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통념에 의한 상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이죠. 그래서 이 표지를 쓰게 되면 어떤 회사의 제품이다, 누구의 것이다, 이렇게 총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각국의 상표법은 모두 그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만을 상표법상의 상표를 인정해 보호합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보호 대상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을 예를 들어 이제 코카콜라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라는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할 포장입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글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혹은 삼성이란 브랜드 다른 거죠. 이것을 닮으로 말미암아 타 회사 제품과 구분되는 그런 표장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이 상표는 상품의 그죠? 상품이란 것은 우리가 운반 가능한 유체물이죠. 독립하여 대량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교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상품의 사용이란 이런 개념을 쓴다는 것은 일단 그 표시 행위를 어떻게 하고, 유통행위, 광고행위, 또는 입체적 사용행위,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용이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기호, 문자, 입체적 형상, 또 색채, 홀로그램, 동작, 이를 결합한 것, 그죠? 또 그 밖에 시각 인식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보통 상용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어떤 유통을 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입체적 이런 거 사용하는 거죠. 그 사용하는 것이고, 상품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상품 구분표가 상표죠. 그 사용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표시할 것인가, 유통에 사용할 것인가. 그 상용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의 어떤 도형 상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상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호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의 개념, 상표의 기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지만 나름대로 이걸 보면 나름대로 좀 신뢰도가 높은 그죠? 예, 그런 브랜드가 되는 거죠. 상표의 개념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일단 다른 상품과 구별케 하는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식별 기능이죠. 상표 자체가. 그죠? 그래서 또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모든 동일 출처에서 유래된 상품임을 소유자에게 인식케 하는 출처 표시 기능이죠. 믿을만한 예를 들어. 그죠? 예. 또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모두 동일 또는 일정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소유자라 하여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품질 보증 기능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믿을만한 예를 들어서 삼성을 달고 있으면 AS가 잘 된다든지 그런 상표의 어떤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상품 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판매 촉진 수단, 그죠? 혹은 기능인 광고 선정 기능. 왜냐면 이걸 달고 있으면 믿을만 하니까 우리가 쉽게 의심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산적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브랜드를 사고 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표로 사용되는 것은 예를 들어 미래에셋 증권 이런 글자가 있으면 자기의 서비스를 타인의 서비스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된 당연히 이 미래에셋이라는 서비스가 그죠? 예, 미래에셋이 증권 서비스로서 하겠다 하는 어떤 그죠? 예, 타인의 서비스 구분이 되는 거죠. 서비스표로도 사용되는 거, 상품표로 되지만 서비스표로도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자본력과 영업적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등이 수요자로 하여금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단체 표장입니다. 예를 들어 가보로 같으면 이 사실 한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단체를 만드는 거죠. 가보로라는 여러 중소기업이 그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단체로 하나 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게 되면 그래 어느 정도 믿을만하다. 중소기업의 개인을 보면 별 믿을 거 없지만 이 그룹의 표장을 갖고 있으면 그룹에서 인정해주는 같은 표시죠. 그 다음에 그 지리적 울주 단가가 울주라는 지리적 규칙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의 생산 재료 또는 가공의 상품이면 예를 들어 영광굴비, 그죠? 영광굴비 그리고 이런 게 많이 있죠. 지역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밀양의 얼음골 사과, 그죠? 이런 부분들도 지리적 표시 표장을 하는 경우, 이거는 다른 사람 서지를 못하는 거죠. 업무 표장 같은 경우는 YMCA, 한국 보이스카우트, 특십자사 등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비영리 업무 식별도 하기 위한 사용 표장입니다. 붉은 십자가를 쓰면 대한특십자사가 쓰는 표장으로 업무 표장을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색채, 소리, 냄새, 음원, 인텔사의 광고, 그래, 인텔 CPU 선전할 때 그죠? MS에서 윈도우 프로텍션을 음악, 뭐 이런 부분들도 상표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로서는 어떤 기본적으로 상표로서 식별을 갖춘 경우입니다.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데 식별력을 갖지 못하는 구체적 사유도 적극적 방식으로 고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사용사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정의 상표로서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 상표로서 식별을 갖출 경우 상표로서의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는 보통 일반적으로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춘 경우는 등록을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표 식별력을 갖지 못하는 구체적 사유를 보통 소극적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 같은 경우는 상표 등록 출원 전에 누군가가 전사용 결과 상표 등록 당시에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식별력 없는 상표로서 주로 뭐가 있는가 하면 보통 명칭을 쓴다든지 관용상표, 성질 표시 상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보장, 같은 흔한 표 이런 것들은 잘 쓰지 않는 보통 명칭 상표로서는 예를 들어 호두과자, 그죠? 예. 이런 거는 워낙 일반적으로 호두로 만든 과자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당위업자, 일반 수요자 사이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이 인식되고 있는 일반적인 명칭은 호두과자, 예를 들어 상주 호두과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예. 호두과자는 이미 이제 늘 쓰던 내용이죠. 이런 건 등록이 안 됩니다. 아스피린, 그죠? 예. 이것도 어떤 그 해열 진통제 약품을 나타내는 보통 명칭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스피린 이렇게 쓰면 상품권 등록할 때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미 해열 진통제라 그냥 보통 명칭 쓰는 거죠. 지프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프가 박스형의 소형 자동차로서 지칭한 보통 명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표로서 나오면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러닝 우리 하이러닝이죠. 러닝 셔츠인데 무슨 러닝 이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러닝은 이미 보통 명사 사용되고 있는 외래이다 이렇게 대부분에서 판결을 내렸죠. 보통 명칭 상품은 잘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관용 상표는 특정 종류 상품에 관하여 동업자들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입니다. 이미 동쪽 업자에 인식되어 사용되면 족하고 문자에 의해 기원에 따라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란이라 혹은 론이라는 면직물에 섬유에서 란제일 때 란 또는 론으로 그 상품의 통칭으로 일반 글이 관용되어 있는 부분은 안 된다. 네트죠. 통신업 우리 무슨 네트워크는 국문자의 네트가 국어사전에는 통신과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일반 소비자라든가 소비자들에서 이미 지정 서비스의 통신과 네트를 많이 쓰죠. 네트워크 주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폴레온 곤약 이름이죠. 예, 이미 그 나폴레옹이라는 용어는 관용 표장입니다. 곤약에 있어서. 그래서 곤약에 이미 나폴레옹 따로 쓰면 우리만 쓰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코롱은 화장품 관련 동업자에게 어떤 그 일종의 액체 방향제에 대한 코롱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쓸 수 없는 관용 표장으로서 쓸 수 없는 등록이.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표기적, 부기적 부분이거나 식별력 있는 표장에 대해 흡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뭘 붙여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 무슨 코롱 이러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그 성질 표시 표장상표인데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 방법, 가공 방법, 사용 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의 상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PC 다이렉트 이러면 PC 다이렉트는 그 지정 서비스업인 컴퓨터 하드웨어 수령 관계의 성질 표장입니다. PC를 다이렉트 바로 고쳐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상표도 사실은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경나라, 그래서 안경나라도 안경 판매 대행, 판매 알선업인데 이거는 안경나라 자체 안경의 세계, 안경을 취급하는 것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지정 서비스업인 안경 판매 대행업 등 관련해서 이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 성질 표시 표장으로서 캐럿, 그죠? 캐럿 우리가 보통 당근이란 뜻인데 향수, 방향제, 이상한 일반수의 당근성을 하면서 표시한 것을 직감할 수 있으므로 보는 상표는 지정 상품 성질 보통 사용 방법에서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초당 두부, 그래? 이것도 두부를 이름 넣으면 일본 사용자들이 그래자들이 등록상표에서 초점을 찾아보면 생각이 들어 바로 강릉시 초당마을에서 생산된 두부를 뜻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가록, 지정상품의 서적, 잡지, 팜플렛 등까지 관련해 볼 일반적으로 상가록 하면 어느 상가를 이루는 상호 이런 전화부 수록한 책자를 인쇄할 수 있으면 이것도 사용되어 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입니다.
이미 저명한 지명으로서 이미 알려진 종로학원 이라면 실제적으로 좀 종로학원 이러면 종로에 학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로학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사실은 이미 행정구역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명백함으로 이런 거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장충동학 쪽발이죠. 장충동 하면 이미 장충체육관이 있어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따로 자기들만 쓰겠다는 등록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바섬이죠. 예, 자바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런 그 중심이 되어 있는 섬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현저한 지리적인 자바 커피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이죠. 천마산 곰탕, 그죠? 예, 천마산은 경기도 스키장이 되게 유명한데 그 알려져 있으므로 천마산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그러니까 지리적 명칭 소수는 있는데 현저하게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런 건 종로, 장충동학 족발집 이런 것들은 쓸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흔히 성 또는 명칭, 사람이 이제 성 또는 명칭을 이름을 쓸 때 윤씨농방 이라면 윤씨는 우리나라 흔히 있는 성이고 농방은 이미 그 등록상표 지정상표 중 하나의 장을 의미하는 농을 파는 계할 뜻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윤씨농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L112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제도 차적인 이시인서 동일하고 식별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프레지던트 흔히 있는 명칭이죠. 회장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걸 표정화에 대한 상태에 식별력 없다고 나와 있어서 보통 우리가 자동 프레지던트는 아니고 체얼맨 프레지던트 좀 잊을만 한데 체얼맨이라는 차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어리죠. 예, 60 이렇게 되면 숫자 60을 나도 영어도 아는데 너무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므로 이걸 갖고 어떤 그 식별력을 난과 구분된다 하기 좀 어렵죠. 60 너무 간단하다. 그냥 간단할 뿐만 아니라 흔하기도 한 표장어선 상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죠. 예, 이거는 두터운 붓으로 굵게 그린듯한 불연속적인 둥근 테두리 모양으로 다소 조형화되긴 하였으나 우리나라 특유의 문자 문화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는 단순히 포커스는 그저 이형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그죠? 기타 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해야 하는 걸 식별할 수 없는 상품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코랑 전화 코렌인데 렌은 근거리 정보 통신망 등의 뜻이 있어 일반 이런 직감될 것이고 또 코는 간단하고 흔히 정문에 두문에 불과한 식별리가 없다. 그래서 코렌 이런 거는 요번 등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해동검도 이것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검법을 뜻하는 명칭과 동일하고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출원일 이전부터 대한민국 해동검도 협회 등 다수인이 오랫기간 보건 서비스표와 동일한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보는 서비스표, 그 지정 서비스비 해동검법 실기주도 체육도장 경영업 등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일반 소유자들은 보는 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해서 표정을 식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동검도 이렇게 말을 상품 등록으로 등록할 수가 없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랜드, 그죠? 랜드, 마트, 클럽, 플라자, 월드, 마을, 마당, 촌, 뱅크, 빌리지 이런 것들은 쓸 수 없는 것이고, 그죠? 만약에 이제 그 등록받을 수 있는, 특히 앞에 주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식별력 없는 상표라도 독점,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소유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를 인식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일반 소유자 인식과 당해 상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을 보통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력을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식비인력을 취득하여 등록받는 대상이죠. 예를 성질 표시 표장, 현장 지리 이런 거 등록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워낙 이게 많이 쓰다 보면, 그죠? 예. 쓰다 보면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많이 쓰다 보면 인정을 받아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명칭이나 관용 표장 같은 경우는 식비율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는 입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는 보통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의의가 공익상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익 간의 조정을 위해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부등록 사유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그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사유를 공익보호를 해야 되고 또 사익보호도 해야 되고 출처운동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죠? 보통 공익보호 규정으로서 일단 보면 국기, 태극기죠? 예, 국장, 한국에서는 무궁화 이런 개념이죠. 또 통일도 유사한 상표 같은 경우는 공익보 이미 국가에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또는 저명한 고인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모욕하는 상표, 그건 안 됩니다. 공공단체의 표장과 통일도 유사한 상표, 동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박람회의 상표, 상장과 통일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그 포장의 기능을 나타내는 입체적 형상망으로 구성된 상표, WTO 회원국의 포도주 등의 산지에 관한 지리 표시로서 구성된 상표, 이런 것들은 공익보호 규정으로서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 공익보호 규정이고요. 그럼 사익보호는 소위 아까 보면 이미 이제 저명한 타인 혹은 유명한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을 또 포함한 상표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어떤 동일 유사만 말이 안 되면 되겠죠. 상표권 소멸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표 소멸은 되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타인 상표 동일 유사한 상표는 1년 지나면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주지 상표와 동일도 유사한 상표, 저명 상품 또는 저명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염려가 있는 상표, 상품의 품질 오인 또는 기만을 일으키는 염려가 있는 상표, 부정 목적에 주는 상표,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하여튼 상표권 소멸단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일단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1년 정도는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혼란을 줄 수도 있죠. 1년 이상을 지났을 때 연결하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표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최소 상표권자의 이제 정당 사용을 하는데 그죠? 그 취소 심판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취소 심판제도 문제지 뭔가 하면 취소 심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취소된 등록 상표와 통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취소식 확정일 1년 이내에 독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상표 등록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는 존속 기간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이미 소멸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다른 등록하면 안 되는 거죠.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걸 갖고 누군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표 등록 취소의 신기를 확정된 경우 상표권자 및 그 상표를 사용한 자가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 내에 소멸된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출품하는 경우 이것도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취소가 했다 할지라도 3년 안에 소멸된 등록 상표에 유사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최소 심판제도입니다. 취소 심판제도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선등록주의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선출원주의인데
일단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이미 동일 유사한 상품에 이미 다른 날에 2개 이상의 상표 등록이 출원이 있을 때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를 받을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